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죠? 예. 자, 오늘은 일단 이거부터 봐야죠. 예. 풀어보셨나요? 네. 좀 어렵죠? 예. 그럴 것 같았어요. 예. 처음에는 좀 지문이 어려울 테니까 일단 좀 봐두시고 1번부터 한번 보세요. 1번 보면 도달주의 원칙은 당사자 약정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없다. 자, 의사표시 효력은 도달주의 원칙을 취하는데 이게 이제 강행 규정인지 아니면 임의 규정인지를 묻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임의 규정이죠. 이게 뭐 사회 질서랑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리죠. 틀린 지문이고 2번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자, 맞죠? 2번은 뭐 중요한 조문이었죠. 111조 2항의 조문. 3번 통상의 우편에 의한 의사표시의 발송을 입증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은 이제 비교되는 것이 뭐였냐면 등기하고 내용증명이죠. 그러니까 등기와 내용증명 우편은 보냈으면 반송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로 인정하는데 통상의 우편, 보통 우편의 경우에는 도달로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였죠. 등기와 내용증명 비교해 두시고 4번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는 발신주에 의한다. 4번 틀렸죠. 그러니까 4번에서는 뭘 조심하시라고 했냐면 격지자든 대화자든 전부 다 도달주의죠. 그럼 발신주의를 취하는 건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 중에서 뭐만이라고 했어요? 승낙. 계약의 성립에서 승낙만 발신주의고 나머지는 다 도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4번 틀렸고 5번 권한이 불분명한 갑의 임의대리인 을이 갑의 밭을 논으로 개량하여 본인 갑에게 이익이 되었을 경우라도 을의 대리행위는 권한이 없는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5번은 맞죠? 그러니까 5번에서 이제 말하는 것은 권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대리권의 범위인데 권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보존행위는 얼만큼 할 수 있다고 했냐면 무제한. 근데 이용개량 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되죠. 근데 지금은 형질을 변경한 거니까 성질이 변했습니다. 그럼 성질이 변했다면 본인에게 이득이라 하더라도 그건 유권대리가 아니라 무권대리가 된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6번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타인물의 매매로 본다. 틀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현명에는 방식의 제한이 없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뭘 했다고 되어 있냐면 매매 위임장을 제시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경우에도 대리행위로 인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의 요건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궁박은 누가 기준이라고 했냐면 본인이죠. 그래서 대리행위에 있어서 뭐 하자라든지 흠결 이런 건 전부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데 조심하실 점은 백사조에서 궁박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기준이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8번 대리인이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죠? 다른 건 다 대리인 기준이고 7번을 조심하시라고 했고요. 9번 대리권 남용에 관하여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대리권 남용이 나왔어요. 그럼 대리권 남용하면 뭐가 이게 팍 떠올라야 된다고 했어요? 비진의 표시 단서. 그렇죠? 원칙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남용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뭐라고 되냐면 과실로 알지 못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건 그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니까 이때는 본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 할 때 알 수 있었다고 같은 말이 뭐라 그랬어요?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건 일단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건데 왜 몰랐냐면 부주의했다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있었다와 같은 말이 지금 써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냐면 과실로 알지 못했다. 같은 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10번 대리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그것이 유효하려면 대리인에게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10번 틀렸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의사능력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의사능력은 있어야죠. 만약에 의사능력이 없으면 그 대리행위는 무효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1번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틀렸죠? 뭐가 틀리냐면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라고 했죠. 둘 중에 하나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12번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선임 및 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본인에게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12번은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선임 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임의 대리인이고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으니까 책임도 언제든지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지 선임 감독상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부터 17번이 사례 문제인데, 일단 갑은 을의 대리인이라는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 본인이 누구예요? 갑은 을의 대리인이라는 병과, 누가 본인이에요? 그렇죠. 대리인이 병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본인이 누구냐 그랬잖아요. 본인이 누구예요? 을이에요. 그죠? 을. 그죠? 예. 아, 이거부터 독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죠? 지금 누가 본인이라 그랬어요? 을이 본인이고, 그리고 병,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그럼 누구예요? 갑. 그렇죠. 이게 상대방이에요. 보통 시험은 갑을병 이렇게 거의 나와요. 거의 나오는데 이건 뭐 출제하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실제로 이 지문이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대리 사례 문제가 나오면 본인, 대리인, 상대방 이름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이름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본인이에요. 본인. 그럼 얘가 이제 표현 대리인이에요. 자, 한번 보죠. 13번부터 보면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을은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병과 과실 없이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갑에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거 뭘 물어보는 거죠? 자,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했대요. 그럼 대리권을 수여를 표시했고 상대방은 과실 없이 선이라고 돼 있죠. 선이 무과실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표현 대리 문제가 생기죠. 표현 대리는 뭐가 있었어요? 세 가지 있었죠.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 대리하고 월권 대리하고 멸권 대리 있었죠. 그럼 이 13번은 뭘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대리권 수여 표시. 대리권 수여를 표시했고 상대방은 뭐라고 되냐면 선이 무과실이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때 본인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25조 표현 대리를 그러니까 사례 문제로 바꿔서 나와 있는 지문이고요. 14번 보세요. 을로부터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병이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병에게 매매계약의 체결의 권한이 있다고 갑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을은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자, 14번은 뭐에 관한 문제예요? 일단 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병이라는 사람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병은? 있죠. 무슨 대리권이냐면 담보 설정 대리권이 있었죠. 근데 얘는 담보 설정한 게 아니라 뭘 했다고 돼 있어요?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권한 내입니까? 권한 초과입니까? 권한 초과고 그리고 상대방 갑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돼 있죠. 그럼 뭘 묻는 거예요?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되죠. 그럼 이때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맞는 지문이고 15번 판례에 따르면 부부관계에 있는 을과 병 사이에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맞죠? 중요한 판례였죠. 그래서 기본 대리권은 법정 대리권도 포함이 된다고 했고 이 법정 대리의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게 지금 나온 일상가사 대리예요. 공법상 행위. 공법상 행위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등기 신청권 같은 거 봤었죠? 16번 보시면 병의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이를 알지 못한 갑이 과실 없이 병과 계약을 하였다면 을은 계약상 책임을 진다. 그럼 16번은 뭐예요? 멸권 대리죠. 대리권이 소멸됐고 상대방이 과실 없이 몰랐다고 돼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엔 계약상 책임을 진다. 맞고 17번. 그럼 결국에는 13번에서는 125조 그리고 14번에서는 126조 16번에서는 129조 표현 대리를 그러니까 짧은 사례 문제로 바꾼 거니까 보시고 이제 아 이게 그걸 묻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업을 하면 내용이 뭔 말인 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 좀 하시다 보면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좀 공부하시다 보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안 풀려요. 그게 이제 단계예요. 그러다 이제 좀 더 하시면 이제 문제가 풀리는데 나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막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민법 시험은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달달달 그냥 막 외웠는데 사례 문제가 나오면 지금처럼 13번 나오니까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답형으로 대리권 수요 표시라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120조 표현대로 성립한다. 이러면 다 맞추시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제 시험장 나와서 아 이게 그거였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례 문제로 나왔을 때. 자, 우리 합격하려면 기본서 이거 몇 번 읽어야 될까요? 기본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 나오고 막 이럴 때는 기본서 달달달 외우면 계속 10번 읽고 막 이러면 되는데 지금은 기본서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을 읽고 합격하는 분도 있고요. 10번을 읽고 떨어지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점 뭐냐면 읽을 때 어떤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례 문제로 나왔을 때 요즘에는 아주 짜잘한 문제들은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중요한 것들을 이해했는지를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실 때도 처음에는 기본서 보시지 말고 일단 이해가 안 되면 동영상을 몇 번 더 들으라고 했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일단 들으시면서 사례 문제로 나왔을 때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13번부터 17번도 사실 쉽진 않아요. 처음 보시면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일부러 적용하시라고 한번 보는 거고요. 17번. 판례에 따르면 표현 대리의 경우 을은 언제나 계약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가령 갑에게 과실이 있으면 을은 책임은 경감될 수 있다고 한다. 17번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표현 대리가 성립한 경우에 과실상계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거죠. 과실상계는 적용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18번. 대리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는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18번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표현 대리는 오로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따라서 전득자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19번.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될 권한을 넘은 행위는 그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진실한 대리권과 동종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이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어요. 이질적이라도 된다라고 했고, 자 20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서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틀렸죠. 언제만 본다고 했냐면 대리행위 시. 나중에 알게 된 건 상관없어요. 행위 시에서만 선의 무과실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1번. 무권 대리인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 선악 불문되는 건 뭐였냐면 최고권.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 그랬죠. 물어보는 건 선악 불문이고 끝장내는 철회권은 선의자에게만 인정합니다. 자, 22번.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언제나 무효이다. 언제나 무효는 아니죠. 뭐가 있으면 돼요? 상대방의 동의.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뭐 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뭐 일부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을 해도 유효가 될 수 있다. 원칙은 무효다라고 하면 맞지만 언제나 무효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23번. 갑의 아들 을은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판례에 의하면 갑이 사망하여 을이 단독 상속한 경우에 을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 틀렸죠? 이건 신의칙상 허용할 수 없다라고 했죠. 자기가 팔아먹은 다음에 상속받고 거절권 행사하면서 등기 말소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4번. 무권 대리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상대방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자, 뭐가 틀렸냐면 그렇죠. 선택권자가 틀렸죠. 선택권자는 무권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라고 했어요?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무권 대리인에게는 선택권을 줄 필요가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25번. 무권 대리 행위가 추인된 경우에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 한때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자, 무권 대리에 있어서 추인의 효력은 언제부터 유효가 되냐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물론 본인이 추인한다고 해서 그게 유권 대리가 된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소급해서 유효가 될 뿐이죠.